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 문제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 당국의 허위 정보 유포를 비난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가운데 G20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어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동영상과 트위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의 허위 정보 유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coming from random actors around the world, but often too coming from places li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Russia, from Iran. Those are nations that want to undermine what we're doing here, our democracy, our freedom.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보도를 통제하고 의사와 언론인들을 처벌해 전염병 예방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의 설전은 더 노골적입니다. 중국의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병원성으로 보고 대처했다고 주장하자 미국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중국은 고위험 병원체라고 경고한 WHO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고 유전자 정보를 공개한 중국 내 실험실을 폐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측은 또 미군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으로 옮겼을 수 있다는 음모설을 제기해 미국을 자극하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와서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I want to be accurate. 중국 당국의 일부 미국 언론인 추방에 미국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회피한 채 안으론 바이러스의 미국 등 외부 유입 허위 정보를 흘리고 밖으론 유럽, 중동 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환심을 사면서 유엔은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이중성으로 미국 관리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갈등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is moment is primed for our leaders to try to rise above the political host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make every effort to find ways to cooperate, or at least not take actions that make the situation worse. 헤넬 소장은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퍼졌다는 중국 내 음모론을 미친 짓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바이러스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넬 소장 등 전문가들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도 고무적인 신호라며 미국과 중국은 이런 기회를 협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데 도울 용의가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전역 75개 라디오 방송국에 방영되는 휴 휴이트 쇼에 출연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도 그 나라들이 종종 거절을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그 나라들의 정권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8개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가 된다면서 해당국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재가 해당국들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응할 국가들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는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이며 국제 공조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면서
제재 면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보건 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believed this is very, very important in terms of getting the aid to the people that need it in order to support the health systems in the countries that are under sanctions, whether unilateral or other types of sanctions. 이에 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8개 국가들은 제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해당국들의 노력을 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 발송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한을 통해 제재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생과 공중보건 등 인권과 식량 상황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증대시켜 국민 복지를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공개한 공동서한은 25일 작성됐으며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니카가라,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등 8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모두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8개국의 이 같은 요구서한에 대한 VA 논평 요청에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발언을 참조해달라고 답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26일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에 결함이 있는 국가들과 관련한 지난 2월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다면서 유엔이 경제 금융 제재와 관련한 다수의 대북 결의들을 채택했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런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이어 미국 정부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11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이나 이들을 대리하는 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 통제하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북한 추정 해킹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WHO를 겨냥한 해킹 공격 시도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북한이나 한국의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다크 호텔이 이번 사이버 공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크 호텔은 공격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코드에서 한글이 발견돼 북한이나 한국이 배후일 것으로 추정돼 왔으며 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주요 정부 요원과 기업인들을 노리고 정찰 및 정보 수집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해킹 조직은 가짜 사이트를 WHO의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히 만들어 WHO 직원과 요원들의 비밀번호 등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